자, 백화점이 이런 곳이었는데요. 바로 세계박람회와 그러면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질지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박람회는 제 또래 정도의 연령대라면 아마 만국박람회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지금 정식 명칭은 세계박람회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였거든요. 네, 세계박람회가 19세기에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야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19세기가 어떤 시대였는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는 그야말로 이미지의 시대였습니다. 18세기는 문자의 시대였다면 19세기는 이미지의 시대였습니다.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였는데요.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이 이룩한 지식을 다 모아서 뭘 했냐면은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글로 된 사전을 만들었죠. 그런데 19세기의 사람들은 인간이 이룩한 성과를 다 모아서 뭘 했냐면 박람회를 했습니다.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비교가 가장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그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게 초기의 사진이죠. 다게로타입이라고 부르는 사진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작은 이미지가 잡지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문자 위주의 신문이 많았는데 이제 사파 위주의 잡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오늘날도 있는 개선문의 기둥인데요. 이렇게 건물의 외벽에 각종 조각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큰 이미지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살롱전입니다. 여러분 살롱전 들어보셨죠? 인상파 화가들이 살롱전 떨어져서 화가 나서 자기들끼리 전시회를 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카데미 화가들이 아카데미 풍의 그런 그림들을 했던 거의 유일한 공모전이었는데 국전이었죠. 그 살롱전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는 전시를 저런 식으로 했습니다. 요즘은 전시를 벽에 그림 한 개나 두 개만 그리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 당시엔 빈틈없이 빽빽하게 그리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가서 미술 전시를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것은 파리 중심에 있는 릭상브르라는 공원인데요. 릭상브르 공원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떠올려 보시면 거리 곳곳에 동상들이 서 있는 것을 많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회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세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9세기에는 볼거리가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거리를 찾아서 막 다니는 시기였고요. 제가 여기는 안 적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시체 공시소 같은 데 가서 구경하는 것도 되게 유행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만큼 19세기는 이미지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미지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박람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계박람회는요,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1851년의 일인데요. 사실 그 전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곳곳에서 국내 박람회는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그런데 여러 나라를 모아서 해보자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영국이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세계박람회를 런던에서 처음으로 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그 당시 박람회장인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언뜻 봐도 굉장히 큰 건물이죠. 예. 저것도 철골 구조와 유리로만 만든 그룹입니다. 만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산업 그리고 상업 자연보호의 가치를 교육시키려는 목적이었고요. 특히 인간이 이룩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이룩한 근대 문명의 모든 성과를 한 자리에 특히 당시에는 한 건물에 모아서 보여주려는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당시 박람회장이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인데요. 저기 제가 써놓은 거 보시면 규모를 보실 수 있죠. 563m, 124m 아주 큰 규모입니다. 축구장의 18개 넓이 정도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아주 다양한 부스들이 있으면서 각국에 이때 37개 정도 나라가 참여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건물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고 이 건물 자체가 볼거리였는데요. 지금 저기 율리우스 레이싱이라는 독일의 미술가가
한 이야기를 보시면 독일 사람인데 아마 못 가봤을 겁니다. 어릴 때니까. 그런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사진을 본 거예요. 보면서 아, 난 그게 정말 요정이나 동화가의 나라 같처럼 느꼈다라고 한 거죠. 아마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보다 그 공간이 주는 어떤 황홀함, 이런 것들이 이 만국박람회, 세계박람회의 아주 중요한 매력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세계박람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어서 파리가 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1855년부터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1852년에 나폴레옹 3세라는 황제가 제정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 혁명,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의 조금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3세 황제가 우리도 박람회 하자라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한 게 1855년이고요. 이때부터 1900년까지 거의 한 11년 간격으로 프랑스는 5번의 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1851년 이후에 한두 번 정도 더 했는데 큰 성공을 못 거두었고요. 영국 내에서 큰 반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매번 규모를 더 키워가면서 매번 새로운 볼거리와 랜드마크를 만들어가면서 박람회를 성공을 시키고요. 그 덕분에 파리는 박람회의 도시가 되고 오늘날에도 그래서 세계박람회 협회나 세계박람회라는 명칭은 프랑스어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박람회는 저 엑스포지시옹 유니베르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래에 있는 두 개가 67년과 89년의 파리 박람회인데요. 많은 분들 계시겠지만 1889년 파리 박람회의 랜드마크는 에펠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펠탑이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최고의 기술이었던, 최고의 이 당시 소재였던 철만, 쇠만 가지고 피라미드보다 높은 건물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 당시에 에펠탑에 내세웠던 어떤 명분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규모로 그 당시에 첨단 기술들을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와 기술적 발전의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근대 도시의 이상적 모습을 제시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화점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세 개의 이미지 중에서 두 개는 세계박람회의 모습이고요. 한 개는 봉마르쉐의 모습입니다. 너무 똑같죠? 네. 저 왼쪽에 있는 것은요, 에펠탑에 세워졌던 1889년의 메인 전시관이었던 기계관, 갈러리 데 마신이라는 기계관의 모습입니다. 저거는 그 당시 기둥이 없는 가장 넓은, 기둥이 없이 내부 공간을 45m 뛰어놓았던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주었던 건물이고요. 중간에 있는 것은 아까 보았던 1851년의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봉마르쉐의 메인 홀입니다. 세 개가 다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유리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중앙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넓고 밝은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백화점은 저 세계박람회가 보여주었던 화려한 볼거리와 공간을 본따서 그 공간을 하나의 백화점이라는 하나의 건물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봉마르쉐의 신관, 새로 만든 이 건물, 철골 구조와 유리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에펠입니다. 그러니까 에펠탑을 만든 에펠이 이 건물도 함께 설계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첨단 기술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세계 박람회는요, 19세기의 19세기의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렀는데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리는 생시몽주의자들이 아주 환영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시민들을 계몽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생시몽주의자들은 세계박람회를 상설화하자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시코는 바로 상설박람회 같은 백화점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만큼 부시코는 그 당시의 흐름을 잘 파악한 사람이었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독일의 문학평론가이자 철학자인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은요, 박람회는 상품을 숭배하는 순례의 장소였다. 도시는 상품이 제왕이 되고 오락이 빛나는 공간이었다. 라고 그 당시에 세계 박람회를 두고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백화점에다 그대로 옮겨다 놓아도 지금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세계 박람회와 백화점은 함께 태어난 것이었고, 부시코가 백화점을 발전시켜 나가던 시기에 세계 박람회가 2번, 3번 열렸기 때문에요. 아마도 부시코는 그것을 기념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모방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모습이 1887년 확장공사가 완성된 봉마르쉐의 거대한 모습입니다. 되게 크죠. 봉마르쉐는 아주 큰 건물이었고요. 점점점 건물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저기 안에 다 집어넣은 거죠. 기숙사부터 종업 식당까지 그리고 독서실까지 싹 다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게 봉마르쉐의 그 당시 카탈로그 같은 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재밌는 건 저기 위쪽에 약간 중간 왼쪽을 보시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에펠탑의 모습이 보입니다. 87년이니까 에펠탑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펠탑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시기에 봉마르쉐가 저 정도로 거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자면 세계박람회로부터 태어난 세계박람회 이미지를 빌어온 봉마르쉐란 백화점이 저기 보이는 에펠탑과 그 좀 더 뒤에 언덕에 두 개로 솟아있는 저게 지금의 트로카데로인데요. 트로카데로 역시 박람회 때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그 두 개에 대한 오마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